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과정에서 내놓은 농업 피해 대책이 공년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수혜 농가가 아주 제한적인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WTO 개발도상국주의 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농업 피해 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공년불이 아닌 현실성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요구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카드입니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했던 기존의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둔 시기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겠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민간기금을 모아서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고 만약 민간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첫 발을 뗀 상생기금은 현재 있으나 마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7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모두 623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천억 원의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족분을 정부 출연으로 채워달라는 농업계의 요구에도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최근 연석회의에서 기업으로부터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은 정부의 공언을 실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어촌 보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시장 개방 피해 보전 대책도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 협정인 한칠레 FTA에 대응해 FTA 피해 보전 직불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FTA 직불제 예산으로 책정된 1,005억 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예산은 50억 6천만 원에 그칩니다. 예산 집행률이 단 5%에 불과한 겁니다. 발동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매년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민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지적합니다. 개도국 지위를 농업 보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농민들로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과 만나서 논의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놓은 안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이 관여해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민관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농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등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농업 정책이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농민수당이랄지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랄지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와 정부 함께하는 수급 조절 정책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난 농심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엔 살처분 당일 시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ASF 발생 이후 돼지고기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ASF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기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겁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점, 현행 기준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를 ASF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바꾸는 겁니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건 현행 제도로선 살처분에 참여했던 양동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강화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SF 확산을 막고자 강화 지역 모든 양동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세 100% 보장 등을 약속하며 농가들의 결단을 격려했습니다. 문제는 ASF 발생 이후 돼지 도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SF 발생으로 이동 제한 조치와 해제가 반복되자 가격의 변동폭이 커졌고 살처분 시점에 따라 농가 간 보상금 격차마저 커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ASF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달 17일 돼지고기 가격은 1kg당 5,838원이었지만 강화 지역 살처분이 끝난 지난 4일엔 3,509원으로 가격이 40%가량 하락했습니다. ASF가 발생해 바로 살처분한 농가보다 예방 차원에서 뒤늦게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이 더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예방적 살처분 결정을 내린 농가라도 살처분 시행 날짜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강화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됐는데 그 사이 돼지값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탓에 살처분 마지막 차례였던 농가는 첫날 살처분을 진행했던 농가보다 보상금 기준액이 1kg당 1,600원가량 낮았습니다. 돼지 1,000마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약 1억 원이 넘게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ASF가 발생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살처분 당일 시세가 아닌 ASF가 발생하기 전월인 지난 8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현실적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정부도 농가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개정되는 기준은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9월 17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월 평균 시세와 살처분 당일 시세 중 더 유리한 기준을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전월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예, 당일 시세로 했는데 또 전월 평균보다 당일 시세가 높았던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일 시세가 전월 평균 시세보다 높을 경우는 당일 시세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지금 주는 부분을 고시가 개정 중입니다. 그것도 소급 적용되고요. 농식품부는 이번 달 안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법제 규제 심사를 마치고 11월에 행정예고와 고시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장 주재료인 무, 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고 양념채소는 김장철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입니다. 수매 비축을 통해 무, 배추의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양념채소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농협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김장에 사용될 배추와 무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가량을 선제적으로 수매에 비축한 다음 향후 수급 여건에 따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도 계약 재배 배추 44,000톤을 활용해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제주 월동무의 조기 출하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번 가을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장 채소의 주 원료인 배추가 지난 가을 장마와 세 차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가격이 오른 배추 무는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가을 배추의 경우 재배 면적이 1만 968헥타르로 평년에 비해 17.1%나 줄었습니다. 단수도 평년보다 5% 감소해 생산량은 평년보다 21% 줄어든 11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적정 생산량인 120만 톤과 130만 톤 사이를 크게 밑도는 양입니다. 가을무 예상 생산량도 38만 톤 정도로 평년보다 18%나 감소하는 등 배추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추와 무의 도매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평년 수준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특별 판매에 나서는 동시에 홍보를 강화해 김장철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이 주관하는 판매 행사는 고춧가루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마늘은 12월 4일까지 전국의 농협 판매장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장을 하는 가정이나 김장 물량이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김장 담그기, 김치 나눠 먹기란 슬로건 아래 김장 문화 확산에도 나섭니다. 올해 김장 규모는 97만 톤 수준, 지난 2000년 184만 톤에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도 22.3포기 수준으로 23.4포기였던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김장 담그기 및 김장 나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 1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한국 농업을 이끌 청년농들의 산실인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가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6개월간 이론 교육과 선도농가의 현장 실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어 예비 청년농들의 참여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68명이 배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청년농부사관학교 2기 졸업식을 열고 교육생 68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회장과 유인회 길따라 대표, 남양호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과 안성지역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이 나라 농촌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이 농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동기를 들어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농협이 책임을 지고 가장 훌륭한 농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청년농부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9월 처음 문을 연 청년농부사관학교는 40세 미만의 창업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현장 실무 교육과 이론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생들은 처음 1, 2개월 동안 토양학, 작물학 등 기초 이론과 품목 관련 교육을 받고 3, 4개월 차인 농업 현장에서 농장주들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교육 과정인 5, 6개월 차가 되면 스마트팜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배워 실전에 뛰어들 준비를 마칩니다. 6개월 동안 많은 농업 교육이 있었는데 현장 실습에서 제주도의 감귤 마이스터인 현성익 교수님을 감귤 재배 방법 같은 거를 이렇게 배워서 그게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귤 선도농가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농협사관학교에서 2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보내주시거든요. 졸업 후에도 그분들이랑 연계가 돼서 계속 교류할 수 있게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 농사를 지으면 농협에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나아갈 예정입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2023년부터는 매해 500명의 청년농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협은 교육생 규모를 늘리는 한편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이상욱 농민신문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상욱 사장이 투철한 언론관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기자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자협회가 언론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상욱 사장이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도내 6차 산업 창업자 및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스타트업 스쿨 과정을 진행합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의 강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창업 전문가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촌융복합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1, 2,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가 최근 단동하우스 토마토 재배 수량성 향상 방안으로 적정입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단동하우스 토마토의 수량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잎을 제거해야 합니다. 봄, 가을 재배 시에는 엽수를 12엽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에는 9엽 관리가 적절합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단기 작형을 주로 하는 단동하우스는 장기 재배 대형하우스와는 다른 엽수 관리가 필요하며 잎 관리와 함께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우스 내 공기 흐름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35억 5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총 422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총력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에 도는 32건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29억 원을 투입하며 6만 5,288건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86억 원과 휴경보상금 104억 원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철거 및 낙과 농가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 원을 확보해 한도의 특별융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1월 호에서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 기사로 테마가 있는 여행이 실렸는데요. 여행 계획 세우실 때 특별한 테마를 잡고 세우시는 건 어떨까요?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가 되는 파주 출판단지에서의 건축 투어. 조선 정조시대의 뛰어난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에서 그의 흔적을 돌아보는 일. 소설 속 인물이 되어서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서울. 삼다도 제주에서 돌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찾아 돌아보는 것도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테마가 있는 여행이 궁금하다면 전원생활 11호 특집 기사를 통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키워드로 읽는 도시에서는 강릉을 찾아갑니다. 백두대간의 동쪽과 맞닿은 바다, 그리고 겹겹이 펼쳐진 산등성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천하절경을 간직한 강릉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슬픈 전설이 담긴 노추산 모정탑길, 그리고 고르포기산 능선에서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펼쳐진 일항의 물결이 그야말로 예술인 안반대기, 자판기 100대가 빼곡히 들어섰던 거리가 카페거리로 가득 채워진 안목해변가의 커피거리, 이제는 강릉의 향토 음식이 된 초당 순두부도 강릉이 낳은 천재남매 허난설원과 허균으로부터 유래됐다는 걸 알고 먹으면 새로운 맛이겠죠. 강릉의 구석구석 몰랐던 모습을 지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고, 또 먹고, 숨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조종하는 뇌. 뇌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물의 뇌 중 가장 뛰어난 인간의 뇌는 어떻게 진화되어 온 걸까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뇌에 대한 비밀도 밝혀보고 뇌에 대한 정보와 놀이들이 가득한 뇌건강 체험박물관 소개까지 어린이 동산 11월 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신비한 대자연을 만나보는 코너죠. 신비로운 지구의 대자연 이번 호에서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우간다에 대해 소개합니다. 동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간다는 그야말로 신비한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의 발원지 빅토리아 호수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도 만나볼 수 있고요. 수도에서 무려 4시간 이상 떨어진 숲에선 고릴라, 침팬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글 탐험도 가능합니다. 지구 반대편 멋진 자연을 품고 있는 우간다로 떠나봅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11월 특집 기사에서는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마을을 소개합니다. 봄이면 노란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가득한 명소가 되면서 농촌 들녘 가꾸기 부문 대상을 수상한 전남 영정의 쌍정마을, 또 전통 미풍 양속을 계승하고 마을의 문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경북 영덕의 원구 전통마을, 이외에도 민관군이 협업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은 6곳의 금상 수상 마을들을 디지털 농업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농업 기술과 작물을 소개하는 집중 조명 코너에서는 느타리 버섯에 대해 다룹니다. 느타리 버섯은 병재배 농장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생산 규모를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소비 다양화에 맞는 다품목 재배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느타리 버섯의 시장 동향부터 스마트 기술이 더해진 최신 재배 기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까지 느타리 버섯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11월호 특집 기사에서는 축산 마이스터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4회 농업 마이스터 44명을 지정했는데요. 농업 마이스터는 국가가 인증하는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꼽히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농업 마이스터 224명 가운데 축산 분야 농업 마이스터는 총 41명. 이들은 미래 세대 축산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과 후계농 멘토, 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로 뽑힌 한우, 양계, 낙농 분야의 농업 마이스터 8명을 소개합니다. 축산 분야 고수들을 찾아 그들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는 고수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2018년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에 참여한 전국 3,039개 낙농 목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전북 영신 목장의 김정택 대표를 찾았습니다. 영신 목장의 지난해 평균 산유량은 11,892kg으로 다른 검정 농가 평균보다 무려 1,589kg이나 많았는데요. 산유량뿐만 아니라 분만 간격과 경제 수명 등에서도 전국 최고의 성적을 자랑했습니다. 영신 목장의 뛰어난 사양 관리법을 월간축산 11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